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 목욕탕에도 등밀이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팟빵 댓글로 쏙쏙쏙 방울 빙글님께서 안양 석수동에 있는 현대 목욕탕에 등밀이 기계 있습니다. 신림동에서 버스 타면 40-50분쯤 걸립니다. 라고 제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버스를 못 탑니다. 나중에 갈 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저는 이 목욕탕 내용보다도 닉네임을 보자마자 쏙쏙쏙 방울 빙글빙글 방울 여기저기 내 방울 이거를 자동적으로 흥얼거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둘리를 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댓글을 보자마자 유튜브를 켜가지고 이 둘리 비누방울 노래를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혹시 제가 이 노래를 살짝 불렀는데 이게 팟빵 저작권에 걸리는 건 아니겠죠? 비욘세랑 큰일녀에서 약간 흥얼거렸던 것까지도 다 걸렸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준을 잘 모르겠어서 혹시나 나중에 제가 노래를 부른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면 팟빵에서 걸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팟빵에 클로버님께서 한 번에 많이 못 먹고 2시간마다 먹는 신생아 여기도 있어요 크크크 라고 달아주셨는데 저 진짜 그렇거든요. 한 번에 많이 못 먹으니까 당연히 빨리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 또 먹어줘야 되는데 이 현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수시로 뭘 먹어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특히 회사에 출퇴근을 할 때 생각을 해보면 아침을 먹고 그다음에 점심을 먹기까지 중간에 텀이 있잖아요. 그 텀을 너무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제가 회사 다닐 때 간식을 진짜 많이 먹었어요. 물만 먹으면 좀 허기가 진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씹는 과자를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여튼 우리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뭐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는지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아 제가 진짜 이런 거 보면 입 짧은 힘이인데 뭘 한꺼번에 많이 못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장르를 바꿔서 조금씩 먹으면 또 계속 먹을 수 있더라고요. 나중에 꼭 한번 같이 만나서 하루 종일 밥을 같이 먹어봅시다. 하여튼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못했었는데 3월 2일에 있었던 아는 언니들 신입회원 OT에서 한줌단을 또 만났습니다. 정말 한줌단은 어디에나 있다. 이 시리즈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매주 땡땡이 아니면 한줌단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 회원이랑 신입 회원이 전체적으로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계속 약간 이상하게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랑 계속 눈이 마주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쉬는 시간에 자꾸 저를 보고 웃으시던 그 신입분한테 가가지고 약간 인사?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또 웃으시면서 저한테 한줌단이시죠?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기소개할 때 지금 쉬지 않는 주둥아리라는 팟캐스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디 가서 할 데가 없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걸 듣고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사실 한줌단 단톡에 쉬한주 링크를 안 올린 지 한참 됐거든요. 그리고 한줌단 방에서 말을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분 닉네임을 딱 들으니까 누군지 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로 가볍게 인사를 했고 그날은 이제 제가 현영이 뮤지컬을 보러 가느라 중간에 나오고 지금 녹음을 하는 시점까지 다시 만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분이 정식 단원이 되시면 좀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머리를 잘랐습니다. 근데 사실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 자체는 저한테 큰 이슈가 아니에요. 저는 뭐 스트레스 받거나 심심하면 머리를 자르는 게 습관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막 이슈다라고 얘기를 할 거는 없었어요. 사실 계속 미루고 있던 건 맞거든요. 머리를 좀 짧게 잘라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손봐야 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제가 2021년 2월에 경산에 살 때 마지막으로 증명사진을 찍고 그리고 한 4년 만에 다시 증명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조만간 영정사진을 좀 찍어놔야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고 친구 중에 사진관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한번 와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 방문을 했을 때에는 제가 행색이 조금 깔끔하지가 못해가지고 같이 밥만 먹고 수다만 떨다가 왔었고 최근에 잘 지내는지 연락을 했더니 사진 찍으러 오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기 직전에 전날인가 전전날에 묶고 다니던 긴 머리를 좀 싹둑 자르고 다녀왔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 머리를 한번 빡빡 밀 때가 됐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두 달 좀 뒤에는 이제 다시 재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빡빡 미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가위로 숭덩숭덩 잘랐어요. 정말 가위질 4번으로 완성된 저의 쇼커트. 제가 평소에 집에서 혼자 머리를 자른다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안 믿으시더라고요.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머리를 자르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놨는데 혹시나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그분들한테만 따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 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게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일부 공개로 올려놨거든요. 요즘에 미용실 가는 비용이 되게 많이 비싸잖아요. 특히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 커트 막 이래가지고 똑같이 짧은 머리인데도 돈을 더 받는 데가 있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부담된다. 나는 간단하게 그냥 자르고 아니면 뭐 빡빡 밀거나 정말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미용실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조각님들 계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뭐 탈색 염색도 사실 양만 있으면 가능한데요. 전 제 머리니까 이렇게 대충 자르고 말지만 사실 뭐 남의 머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립니다. 저 아시잖아요. 제 거는 대충 하고 남 거는 되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나 뭐 믿져봐야 본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미용실 가도 막 썩 그렇게 내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좀 제가 그냥 스스로 머리를 좀 자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마 지금까지 미용실 갔던 거 빠마 했을 때 말고는 거의 그냥 커트랑 탈색 염색은 제가 집에서 혼자 했으니까 미용실 저한테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친구들이 미용실 가가지고 막 10만 원, 20만 원 주고 머리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머리를 하려고 10만 원, 20만 원을 줄 것 같으면 나한테 오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약속 시간 맞춰가지고 친구 스튜디오에 놀러를 갔고 제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거두절미하고 이제 사진부터 찍자라고 해서 그 사진을 찍는 자리에 앉았는데 이야, 일하는 친구의 모습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한 2, 30장 정도 각도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찍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보기에 괜찮은 사진을 몇 장을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장을 딱 골라서 이제 그거를 보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게, 그 친구가 사실 굉장히 뽀샤시한 보정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여가지고, 저는 그렇게까지 막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드름 자국만 좀 지워주면 된다. 뭐 다른 거는 크게 보정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을 하고 간 거였는데 그래도 친구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해줄까 저건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계속 섬세하게 물어봐 주더라고요. 전 사실 뭐 전문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받아왔습니다. 제가 마지막 타임이었어가지고 제 사진 작업이 끝나자마자 빨리 후다닥 정리를 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갔고요. 원래는 돈가스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짜장 냄새에 홀려가지고 들어가게 된 중국집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은 선택이었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왔고 밥값을 제가 계산을 했더니 친구가 구슬 아이스크림을 사주었습니다. 구슬 아이스크림 사실 되게 어릴 때 누군가 사줬던 기억? 그러니까 제 돈 주고 사 먹은 기억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비싼 건 줄 몰랐어요. 근데 그 구슬 아이스크림이 사이즈가 다 있었는데 친구가 제일 큰 걸 사줬어요. 저도 사실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때 내 돈 주고 사기에는 약간 아까운 느낌이 있는데 누가 사주면 되게 좋을 듯한 그런 선물을 되게 선호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구슬 아이스크림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 혼자였으면 절대 안 사 먹었을 것 같은데 제가 밥값을 계산한 거에 대한 답례로 친구가 사준다고 하는 거를 거절하기도 조금 못해가지고 기분 좋게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포장해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의자에 앉자마자 그걸 다 퍼먹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라고 했더니 그걸 혼자 다 먹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먹었는데도 다 못 먹어가지고 반절 정도를 다시 냉동실에 넣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먹을 때 한 번에 먹어줘야죠.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사실 중국집에 가면 짜장보다는 짬뽕파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짬뽕보다 짜장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이러면서 엄청 기쁜 표정으로 밥을 먹었는데 그거를 먹을 때보다도 구슬 아이스크림 8가지 맛을 고를 때 표정이 더 신나 보였대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신나 보여가지고 사진도 찍었다 해가지고 사진도 보내줬는데 제가 봐도 좀 신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증명사진 찍으러 가던 날 제가 이제 준비를 다 하고 가방만 들고 나가면 되는 순간이었는데 친구가 저녁을 먹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증명사진 찍으러 가는데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내일 볼까? 라고 했는데 그날은 또 친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 금요일에 만났습니다. 금요일은 사실 관악의 딸들 저녁 식사 모임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친구랑도 자꾸 미루다 보면 또 못 만날 것 같아서 관딸 단톡에다가 혹시 친구를 데려가도 괜찮은지 동의를 구해가지고 함께 갔습니다. 여자들끼리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여자들끼리. 근데 참 그날 우리가 밥 먹고 차 마시고 나오는 길에 옆에 약간 농산물 판매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딸기를 사줬거든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녹음하기 직전에 오늘 먹었어요. 근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야 고마워. 그리고 3, 4, 5, 6, 7, 8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 국제 여성의 날이었죠. 이날은 여성의당 주최 여성의 날 기념 10대 여성의제 해결 요구 대행진이 있었는데요. 서울 보신각에서 모여서 10대 여성의제 구호를 함께 외치고 발언자분들의 발언을 함께 듣는 그런 식순을 좀 진행을 한 다음에 보신각에서부터 광화문까지 걸었습니다. 대행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날 사진에 저 같은 사람이 보이면 저 맞습니다. 근데 머리를 자른 다음이라 가지고 묶은 머리가 아니라 쇼컷 상태로 나갔었는데 노란 머리가 조금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냥 노랗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분명히 이 쉬지 않는 두둥아리를 그냥 내 일상이나 취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팟캐스트인데 요즘 사태가 좀 심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성 의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팟캐스트뿐만 아니라 제가 트위터도 사실 그냥 제 일상이나 취향, 덕질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계정이 하나가 있고 여성주의만 따로 얘기를 하는 계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은 어쩌다 보니 두 개가 섞이고 있어요. 물론 여성주의 계정에 취향을 얘기를 하진 않지만 제 취향 계정에 여성주의, 여성의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되게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일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여성 혐오 범죄가 일어나고 여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여성 혐오를 조장한 대통령이 구속에서 풀려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구분해서 얘기하기에는 이제 나의 일상에 너무 밀접하게 붙어 있다. 그래서 사실 제 방송을 원래 예전부터 들어주시던 분들 중에서 지금 제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제 지인분들 중에서도 여성의당에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있죠. 나도 국진당, 민주당 이런 데 거부감이 있으니까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여성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스킵하셔도 괜찮아요. 저도 친구들이 얘기할 때 저랑 의제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시면 스킵하셔도 괜찮고 하지만 모든 것의 최후에는 결국 어쨌든 여성이 살아가기에 안전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되게 진지하게 해보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행진이 끝나고 나서는 현수막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제 여성의당에서 미리 예약을 해주신 식당에 가서 다 같이 밥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집회를 갈 때 항상 혼자 가거나 많아도 둘이거나 전에 셋이 같이 간 적도 있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밥 먹으러 갔을 때는 보통 하나나 둘이어가지고 4인 테이블에 앉으면 처음 뵙는 분들하고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는데 처음 마주본 사람인데도 말이 너무 잘 통하고 불편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집회 끝나고 밥을 같이 먹을 때는 좀 늘 그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아무래도 집회다 보니까 물론 3월 8일 여성의 날 기념 집회도 많지만 이제 윤석열이 풀려난 것에 대한 탄핵 집회도 이제 막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인파에 질려서
저희 밥 같이 먹은 4명은 조용한 데로 이제 피신을 하자. 그래서 좀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집회 현장에서 조금 많이 떨어진 카페에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트위터 친구를 맺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저 팟캐스트랑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혹시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할 곳이 없다면 언제든지 제 방송에 나와주세요 라고 이제 게스트 권유까지 이제 슬쩍 해보았어요. 근데 진짜 그래요.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만든 팟캐스트이지만 여성들이 더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할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세요. 여성에게 말할 기회가 더 많이 주어져야 한다. 뭐 제 방송을 들으시는 구독자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딱히 뭐 파급력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듣는 사람만 듣고 지나가는 건데 그래도 말을 안 해보는 거랑 말을 해보는 거랑 차이가 너무 크다. 제 방송에 게스트를 나와주셨던 분들 중에서도 처음 자기가 녹음을 했을 때는 정말 내 목소리 못 들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2번째 방송에 출연하시고 나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말도 해야 늡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말을 잘 못해서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편집은 제가 하니까요. 제가 어떻게든지 좀 잘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굳이 여성 의제가 아니더라도 뭐 본인이 요즘에 하고 있는 취미 활동 아니면 본인이 하고 있는 뭐 어떤 공부 아니면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아니면 뭐 누구 회사 욕 별거 다 괜찮으니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헤어진 다음에 현영이 뮤지컬을 보러 해화로 넘어갔고요. 제가 낮에 38 여성의 날 행사를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에서 지인분한테 보라색 장미를 받았는데 그거를 현영이한테 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미랑 같이 줄 빵을 사려고 그 공연장 근처에 빵집을 검색을 하다가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베이커리에 갔어요. 정말 그냥 가까워서 갔어요. 콤플레라는 빵집이었는데 일단 문을 여는 순간 여성 사장님이 반겨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했고 제가 여성의 날 기념으로 친구에게 줄 빵을 사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렇다면 자르지 않고 통째로도 괜찮은 빵이라고 하면서 막걸리 발효빵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요. 막걸리 무슨 빵이었어. 그래서 제가 약간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이거 먹으면 취하나요? 이렇게 했더니 이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구운 거기 때문에 취하진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빵을 이제 포장해 주시는 동안에 또 이제 본물 터진 저의 수다를 또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콩플레가 10주년이 되었다고 서비스 빵도 주셨는데 정말 잘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 해화역에서 빵 살 일이 있으면 나는 무조건 콩플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가봤는데 일요일은 휴무인 것 같더라고요. 혹시나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콩플레에 가실 분들은 휴무일을 꼭 체크를 해주세요. 해화역 콩플레. 그리고 토요일 공연에 다민이랑 은서도 왔었어요. 혹시 제 방송을 이번 회차부터 들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제가 퀸즈아이라는 아이돌을 좋아했었는데 5명 중에 3명이 탈퇴를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1명인 현영이가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나머지 2명인 다민이와 은서가 현영이 공연을 보러 와준 거예요. 사실 저는 금요일 공연을 못 가가지고 이제 애들이 온다면 사람 붐비는 주말보다는 금요일에 오지 않았을까 하고 어제 왔다면 내가 못 본 거니까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에 와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어. 근데 갑자기 막 인사를 하면 애들도 놀라거나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인사를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되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어떤 팬분이 먼저 인사를 해가지고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정말 잠깐이지만 인사도 나누고 다민이랑 사진도 같이 찍었고 또 언제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다민이가 뭔가를 하게 된다면 꼭 알려줘 이렇게 항상 뭔가 반갑게 맞아주는 다민이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냥 사실 최근에 이제 다민이가 공식적으로 올려준 건 아니고 제가 서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다민이가 이제 연기자로서 어디 캐스팅되고 이런 것들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민이가 혹시나 뭔가 작품을 하게 된다면 또 보러 갈 생각이어가지고 빨리 그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영이한테는 제가 준비해간 빵과 장미를 건네면서 여성의 날 축하해!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의미하는 빵과 장미야! 라고 했더니 너무 좋아했고 보라색 장미가 너무 예뻤다 라고도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제때 배송이 오지 않았었던 포카를 드디어 받았습니다. 금요일부터 나눠줬는데 제가 금요일에 못 가가지고 토요일에 받았고요. 우리 도도새 사진 2장이랑 셀카 사진 1장 이렇게 해서 3장이었는데 우리 현영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낮에는 여성의 날 기념 행진을 하고 또 그 사람 많은 데서 인파에 치이다가 밤에 이제 뮤지컬까지 보고 집에 들어왔더니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컴퓨터를 켜는 게 습관인데 또 그렇게 유튜브 보다가 늦게 자면 왠지 몸살이 날 것 같은 거야. 이번 주 좀 전에 없이 약속이 또 많아가지고 이번 주 좀 많이 싸돌아다녔죠. 오늘은 왠지 샤워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손발 씻고 그냥 세수하고 그러고 이제 자려고 전기장판에 불 올리고 종합감기약 하나 먹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우리 현영이 막공은 또 가야 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씻고 옷 입고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우리 현영이 뮤지컬을 올공은 못했어요. 5번 중에 4번을 다녀왔고요. 정중간에 끼어있는 금요일 공연 제외하고 앞에 2개, 뒤에 2개를 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왠지 막공이라서 다들 흥분했는지 모르겠는데 애드립 대잔치가 열린 거야. 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회차를 보다 보니까 도도새를 제외하고는 출연진 전원을 1번 이상은 다 봤는데 다른 극에서 또 보고 싶은 배우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 인스타가 있으면 팔로잉을 하려고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시계토끼 역할을 한 조미연 배우님이신데 혹시나 그분의 인스타를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튼 그렇게 이제 막공이 끝나고 현영이가 이제 또 밖으로 나와서 팬들이랑 얘기를 같이 하는데 뭔가 또 현영이도 막공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굉장히 의미가 있었겠지만 우리 팬들 입장에서도 언제 또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팬 중에서도 우는 분이 계셨고 현영이도 나중에는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거기서 완전 감성 떨어지게 현영아 울면 감기 걸려 이러면서 울지 마라 하고 아쉽지만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우리 현영이가 뮤지컬이 됐든 뭐 다른 그냥 연기, 노래 뭐 이런 거가 됐든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영이가 하이스쿨 뮤지컬을 보고 노래, 춤 이런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 했었대요. 그거를 라방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팬들이랑 모여있을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현영이 하고 싶은 거 다 했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또 현영이 영상을 검색하다가 옛날에 막 4년, 5년 전에 우리 현영이가 춤췄던 영상 같은 것들이 떠가지고 그것도 되게 흐뭇하게 봤었는데 근데 또 이렇게 현영이랑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막 다민이도 사실 요즘에 블로그나 인스타로 계속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회사에 남아있는 멤버들의 소식이 아예 없어가지고 지금 뭐 공식 SNS나 홈페이지 같은 것들이 다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고 보고 싶어요. 어쨌든 저의 최애는 원채잖아요. 그래서 우리 원채 너무 보고 싶다. 잘 지내는지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좀 바쁘게 보냈고요. 제가 지난주에 엄마 집에 다녀오면서 중학교 때 친구들한테 받았던 편지를 모아둔 편지함을 좀 들고 왔어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사실 또 열어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그거를 읽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근데 생각보다 제가 들고 오는데 엄청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뭔가 하나씩 정리를 해서 장르별로 뭐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주고받았던 거, 아니면 고등학교 때 뭐 H.O.T 팬들이랑 주고받았던 거, 아니면 성인이 되고 나서 뭐 그냥 손편지 받았던 거, 이런 것들 이렇게 장르를 좀 구분을 해서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비뽑기처럼 그 상자 안에 손을 넣어서 잡히는 대로 한번 읽어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편지들은 제가 쓴 게 아니라, 받은 편지들이어가지고 이거 그냥 읽어도 되나 싶기는 한데 일단은 다 익명으로 읽을 거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당사자가 듣는다고 해도 아마 본인이라고 생각을 못할 수도 있어요.
혹시나 되게 치명적인 개인정보 같은 것들이 있다면 가능한 좀 생략을 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필요하면 누군지 말할 수도 있어요. 혹시 이제 듣다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삭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저랑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제 방송을 들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아요. 혹시나 뭐 친구의 친구가 혹시 이거 너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뭐 H.O.T 팬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다니진 않을 것 같아요. 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지. 그냥 자기의 일상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 무거운 편지함은 아직 차에서 꺼내오지도 않았어요. 차 뒷좌석에 키보드, 전자키보드랑 같이 그대로 놔뒀는데 과연 다음 주에 내가 그걸 꺼내올 수 있을 것인가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사연, 방송 후기, 협업 제안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지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드디어 유튜브에도 쉬지 않는 주둥아리 3회차까지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